친구들은 선행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더 큰 문제가 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시기가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 선행에서는 를 가장 많이 신경 쓰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즈집하는 대표 양근영입니다. 오늘은 어머님들이 매번 고민에 쌓이게 하는 그 문제, 바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현행이 맞죠. 지금 하는 공부 꾸준히 학교 공부에 맞춰서 열심히 해 나가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대학도 잘 가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입시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상 선행을 살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오늘은 그냥 콕 집어서 이항시킬 선행 이렇게 시키시면 참 좋습니다 라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지는 않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선행을 잘 짜주셔야지 그게 유익한 것이지, 무조건 그냥 빨리 다른 애들 하니까 우리 애도 더 빨리 이렇게 가다 보면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는 선행이라는 개념이 참 모호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 진짜 주목하셔가지고 아이들의 공부에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년별로 선행 속도와 방법, 교재까지 싹 다 정리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저학년에 해당하는 요 시기죠. 요 시기에는 모두 다 독서 흥미를 가지고 독서를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네, 국어 공부는 책 읽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준에 맞는 책을 좀 꾸준히 읽혀주시고, 이때는 이제 다독을 하는 게 좋아요. 다독을 시켜주시되, 그럼 선행은 어떻게 시키냐? 그냥 어려운 책 읽히는 게 선행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친구들이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글쓰기를 시켜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거의 그렇게 글을 안 쓰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근데 선행이라는 건 무엇이냐? 글을 좀 어떤 형식으로라도 일기든 독서 일기든 계속 쓰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그냥 생각, 말하듯이 글을 쓰듯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글쓰기가 좀 잘 되는 친구들은 양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맞춤법이 틀리던 띄어쓰기가 틀리든 간에 글쓰기의 양을 좀 늘려주시는 게 결국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선행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원고지에 좀 쓰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원고지 이러시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도 대회에서는 원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원고지에다 띄어쓰기 맞춤법을 좀 지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맞춤법 띄어쓰기를 조금 맞춰 쓰려는 노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셔라. 자, 그럼 초등학교 4, 5, 6학년, 9학년이 되면서는 무엇을 하는 게 좋으냐? 독서는 놓지 마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다독보다는 이제 편독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두루두루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아무래도 아이들이 4, 5학년쯤 되면 자기 주관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읽고 싶은 책만 읽어요. 그럼 이제 배경 지식이 편중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9학년이 됐을 때는 더 그 책을 안 읽는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책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편독을 조금 하지 않도록 독서는 해주시는 게 좋고, 독해 문제점을 좀 풀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책 읽는 친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책을 아예 안 읽고 독해부터 한다, 이건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 사실 잘 골라주셔야 돼요.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린 대로 백전백승 유형 독해라든지 독기국어 이런 것도 좋고요. 정제되어 있는 책인데 초등 수준의 책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특히 6학년이 되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마음이 또 조급해지세요. 중학교 가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걸 물어보시면, 이제로 독서를 꾸준히 했는데 이 상태로 중학교 가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냐? 그렇진 않죠. 내신에서 측정하는 거는 이제 아이들의 독서 능력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문법이 나오죠, 문법. 초등학교 때는 전혀 거의 배우지 않았던 문법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중1, 2, 3에 계속 내신에서 측정을 받아요.
그래서 전 초육 시기에는 문학이나 문법 이론에 관련된 책은 한 바퀴 좀 돌려주시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돌리는 게 좋냐? 이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이거를 조금 스피디하게 암기를 하면서 쭉 돌려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시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제로 국어 문법 책이라든지 문학 이론 책들이 있어요. 뭐 꿈틀이나 빠작에서 나온 문학 이론 책들이 있더라고요. 좀 외워야 돼요. 좀 이론을 외워야 그 다음 작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이론을 모른 채 작품만 막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로 측정되는 것들이 다 이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되게 거꾸로 배우는 느낌이 들어서 6학년 때는 문학이나 문법 이론을 겨울방학 때라도 돌려주시든 아니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도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학 때를 계기로 이렇게 조금 돌려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씩 선행을 해주시는 거죠. 적재적소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사실 저는 내신에 집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사실 좋은 고등학교를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좀 A가 나올 수 있도록 9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내신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 독서는 당연히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독서는 뭐 한 달에 그래도 2권 이상은 좀 읽어주시는 게 좋고 이거는 좀 정독을 하시는 게 좋고 테마도 정치, 경제, 철학 돌아가면서 배경 지식을 쌓는 선에서 읽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선행 시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2와 중3 때예요. 보통 이제 고등 선행을 중2 때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고 중3 때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상위권 친구들이라고 하면 중2 때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중2 여름이 지나면서 내신을 뛰어넘어서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대비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좀 달리는 게 필요하다. 자, 어떻게 달리냐? 일단 우리 아이가 영재고, 과고, 외고, 자사고 등의 이제 특별한 학교들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팩트를 말씀드리면 선행을 열심히 중2 때부터 해서 중3 때 고3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 나가서도 내신이나 수능이 안정적으로 국어가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그 전까지 쌓여 있느냐 혹은 그때 또 얼마나 중2부터 중3까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선행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참 특이한 게 모의고사나 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고1 때 시작하나 고2 때 시작하나 고3 때 시작하나 해야 할 양은 똑같아요. 고3 때 시작해도 똑같이 고1처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어리석은 게 문제부터 푸는 겁니다. 뭘 알아야 풀죠. 그죠? 그래서 이론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론서를 가지고 이론을 암기하면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셔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이론이 조금 정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작품을 보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야별로.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 수준에서 보는 작품들이 시가 한 100편 돼요. 전체 다요? 아니요. 현대시만. 네.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을 장르별로 이렇게 작품을 보기 시작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학의 이론과 작품을 보는 것은 암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했으면 좀 외우셔야 돼요. 문학이나 문법을 일찍 빨리 안 풀면 모의고사에서 독서를 풀 시간이 없어요. 독서는 우리가 아는 지문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문법 이론은 범위가 있어서 그 안에서 나오고 문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본 작품이 50%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계속 복습을 하면서 기출을 푸셔야 됩니다. 기출. 기출 문제 시리즈도 그때 이제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시고 이제 문제집들 참고하셔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 기출까지 풀었다. 그럼 이제 나는 근데 고3 모의고사가 한 1등급이 나오는데 좀 불안해. 막 이러면 고난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들. 결국 기출풀이와 고난도 문제집의 연습은 이론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통한 적응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하고 문제를 좀 꼬았을 때 얘를 맞추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계속 훈련을 하셔가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고3께 1등급이 나오는 시점 그때가 언제가 되시면 좋냐면
고2 말 정도에는 그래도 고3 것이 1등급을 맞추겠다라는 각오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선행을 부지런히 한 친구들은 사실 중3 때 고3 거 1등급 맞으면 고등학교 때 국어는 조금 슬슬 해도 되니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드리려고 막 얘기를 빠르게 막 했는데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뒤에 한번 제가 그래프를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뒤에까지 잘 보시고 요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게 좋고,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이래요 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의 입시 현실을 가지고 있고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뭐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속도에 맞춰서 예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사춘기가 오고 공부에 지치는 시기가 와요. 조금 이렇게 정체가 돼요. 근데 그 시기에 어머님들 되게 불안해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한창 공부를 막 하고 흥미로워 할 때 좀 더 열심히 시키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리지도 않고 즐겁게 내신하고 수능 점수도 잘 맞아가고 국어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선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